김정은 입장에서는 혐오포도 걱정해야 되지만 스텔스 F-35 같은 거 우리 이제 40기 가지고 있는데 별장에서 즐기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날아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도 북한이 경계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워낙 강하니까 뭐 하나하나가 북한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괴물 무기죠.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한국의 군사력이 올해 한 단계 올라갔죠. 이게 군사력이 재는 순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죠. 미국에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GFP 이런 단체에서 순위를 냈는데 한국이 5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넘버1 미국, 이건 뭐 다 아시죠? 넘버2 러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넘버3 중국, 제가 볼 땐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센데 넘버4 인도입니다. 그리고 넘버5가 한국입니다. 이게 병력 숫자나 무기 숫자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국과 인도가 상위에 올라 있나? 진짜 군대끼리 인도네시아 같은 중립지대 와서 맞붙으면 우리가 인도 당연히 이기죠. 근데 인도가 인구가 세계 1위 됐지 않습니까? 13억 넘고 중국도 13억 넘어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누가 중국하고 전쟁합니까? 얘들은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가 1950년 전쟁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력 측정에서 인구 규모라든지 자원, 전쟁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자원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력 이런 거 다 보면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13억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비슷한 수준에서 5위. 이거는 우리 밑에 어디냐? 영국입니다. 그 밑에 프랑스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다 한때 세계 식민지를 재배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식민지가 됐던 국가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을 뿐더러 옛날에 식민 지배를 했던 제국, 옛날 말하면 제국들이죠. 예, 제국을 제쳤습니다. 일본도 다 우리 밑에예요. 다 이게 세계대전 다 치러봤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땅도 작고 인구도 다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보다 우리는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5위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러시아군이 우리가 러시아에 쳐들어가지 않고 러시아가 한국을 쳐들어온다, 침공한다 하면 러시아는 한국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군사 국가가 됐습니다. 분단 거의 한 80년 동안 북한을 대비해가지고 국방력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은 총을 다룰 줄 알고 광화문 사거리 나가서 여기 포 쏠 줄 아는 사람 하면 순간 포병 한 개 대대 정도는 순간에 만들고 전차병 한 개 대대는 순간에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모으면 서울 경기권 요 좁은 땅에만 2천만 명이 사는데 아마 군대를 뽑아내라 하면 500만 명 넘게 뽑아냅니다. 미국 군인들이 50만 명 수준인데 어느 국가가 한국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도 빼고 기찼지 이거 방어의 최적의 조건이죠. 그래서 방어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1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한 20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온 국토가 다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은 당시에 들어오기 10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 눈 뜨면 칼 쓰고 활 쓰고 조총 쏘고 군사력 훈련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이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일본군이 탁 들어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백병전 벌려도 일본 사무라이 하나가 조선 농민 10명은 뱄을걸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는 이제 완전히 군사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 임진왜란 때 신세가 일본이에요. 일본 남자 중에 총을 제대로 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남성들이 벌써 분대 단위로 조직에서 돌격하라면 누구는 공격조, 어모조 하면서 알아서 착착 발맞추며 간다는 거죠. 이제는 일본하고 전쟁해도 우리가 이런 말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쟁을 해도 한국이 일본 쳐들어갔다? 바로 점령해버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전쟁 국가가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북한도 해당됩니다. 남성들은 다 10년씩 군대 갔다 오고 여성도 50%는 군대 갔다 오고 총 쏠 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세계 최강의 전투민족이 됐습니다. 이거 이길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긴 과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부해도 됩니다.
반대로 북한 군사력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36위인데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군은 36위로 처졌는데 어쩌면 그 나름대로 36위면 그 위에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뭐 세기도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35개를 써야 되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의 능력, 아까 전투민족이라 했지 않습니까? 능력은 출중한데 북한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국방력이라는 것은 사실 돈 들어가야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행기 하나, 스텔스기 하나 사올래도 1,000억씩, 1억 달러씩 들어가는데 북한이 작년도에 수출 총액이 2억 달러인가 밖에 안 돼요. 예, 무역 규모가. 맨날 적자 봅니다. 돈을 벌지 못해요. 중국에서 들여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공군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유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100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어떤 비행기냐? 미국 21, 23, 29가 80년대 고물이 한 10대,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 비행기는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면 한 3시간도 못 버틸걸요? 그냥 날아오르는 족족 왜 죽는지도 모르고 미사일 맞아 떨어지니까. 해군은 더 참담하죠. 사실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해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군은 아마 항구도 못 나올 겁니다. 그럼 공중과 해상을 장악되게 되면 북한군 병사들이 총을 암만 잘 쏴도 말이죠. 아니 저기 안 보이는데 총을 어떻게 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격을 퍼붓고 총 잘 쏴도 비행기를 떨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군사력이 뭐 기계화 부대면 또 변변하냐. 북한군 주력 탱크가요. 1959년도에 나온 62인가 그걸 주력으로 해서 92년도에 그걸 그냥 짜집기해서 1000만호라고 만들어 생산하는데 쉽게 말하면 1960년대 탱크입니다. 우리 K2 나가면 이거는 뭐 싸울 가치도 없죠. 사실은 이건 대량 학살인 거죠. 기계화 부대 없어요. 포병 부대가 아마 뭐 서울을 향해서 300 몇 문이 나와서 포를 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쏘면 명중률은 형편없지만 나라는 오니까. 근데 포도를 쫙 서울을 향해서 쏘려고 꺼내놓으면 우리 위성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의 초탄 발사되는 순간 매 포 한 문당 10발씩은 우리가 포탄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10발씩 맞아요. 그것도 엄청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포부대는 한 3발도 쏘기 전에 전멸될걸요 아마? 그럼 포병도 사라져요. 물론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적들이 도발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포 쏘기 전에 우리가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은 없습니다. 단 36위를 꼽을 때 이건 핵을 빼고 만든 수치고 핵을 여면 북한의 군사력은 아마 10위권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죠. 핵보유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5위라고 자랑해도 북한에 핵 있으면 우리 집니다. 핵 있는 놈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재래식 무기만 비교했을 때 그렇고 핵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우리는 서울에 핵탄들이 날아오는데 우리가 견딥니까? 우리가 빨리 항복해버려야죠. 한 발 맞고 제가 항복해야죠. 핵 맞으면서 버티면 더 많이 죽지 않습니까? 항복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 의지가 없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낫습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그 자세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핵을 써서 한국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핵 쓰지 말고 그냥 한국 공짜로 와서 가지세요 하면 김정은 망합니다. 공짜 줘도 못 먹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가지세요 하는 게 차라리 낫죠. 핵 쓰겠다 그러면 와서 가지세요. 못 가세요. 어떻게 2천만이 5천만 통치를 합니까? 이 자유분방한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활청화 해봤습니까? 무슨 당시 호상 비판해봤습니까? 근데 그걸 또 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려면 한 300만 명은 내려보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비서 내려보내야죠. 근데 이 사람들 핵심 군중 내려보내면 오자마자 우리가 속고 살았네. 뭐 술집 들어가서 술포 마시다 아침마다 눈 뜰걸요? 김정은의 핵심 군중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치가 안 돼요. 한국의 5천만 이 자유분방한 이 사람들도 통치가 안 될 뿐더러 북한도 다 잃어버립니다. 한국 가시면 북한은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의 사상 누각 속에서 교치탱에 왔는데 이 거짓이 말하자면 이 성이 무너지는 순간 김정은 체제 끝납니다. 그래서 공짜 줘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줘도 못 먹는데 굳이 핵 쓰고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북한에서 막 그러면 그냥 와서 가져 이래도 괜찮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내려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이겠습니까?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죽지 않을까요? 수배 명단 1호 원티드 해서 제가 잘 숨어도 한 100만 달러 현상금 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김정은 욕하는 놈이 없거든요. 제가 제일 위험한 놈이 괜찮습니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북한 해킹 조직 이국 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은 얼마나 강력한 수준인가요?
북한의 해킹 부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과장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틀렸다 그러면요, 다 북한 소행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거는 공격에 동원된 수십만 개의 IP 중에서 북한 IP가 뭐 3개 나왔다, 5개 나왔다 이런 식인데, IP들은 사실 전 세계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김숙희 조직의 수법이다 하는데 그 김숙희 조직이 북한 해킹 부대인지 중국 해킹 부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치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핵 역량을 따지면 이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리에 상해에 운영되는 부대 이런 존재도 언론을 통해서 다 폭로가 됐지만 어디 상해 하나만 있겠습니까? 얘네들은 엄청 세요. 그러면 중국이 한국 국방부 안 틀겠습니까? 당연히 틀려고 무진 노력하겠죠.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도 강해요. 당연히 얘들도 한국 국방부 털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 국방부 해킹됐을 때 중국이 들어와서 털어갔다, 러시아 털어갔다는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털리면 다 북한 애들이 했다. 그러면 북한 애들이 했다고 얘기하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국가관계 조심 안 해도 돼요. 아, 쟤들 털어갔는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납니다. 책임자들도 처벌이 양호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 해커들하고도 뭐 이메일 뭐 주고 받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걔네들 나와봤자 또 저 대학 후배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막 메일 먼저 와요. 근데 메일 오면 억울하다고 토로해요. 어제는 우리가 아닌데 왜 해킹만 됐다면 우리 소행이라고 그러냐. 정말 억울하다라는 메일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억울하냐 물어봤더니, 자, 이 국방부나 이쪽에 해킹의 공격 들어오는 데는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상식적으로 봅시다. 인터넷 안 되는 나라가 무슨 해커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예, 그 교육 받아봤자 인터넷 구경도 못하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컴퓨터 교육을 좀 했다 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일반 사람들이 해커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 인재를 또 양성은 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던가, 하나는 해커가 되던가 이렇게 되는데, 주로는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어느 기업체에 취직해가지고 중국에 나와서 뭐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좀 나쁜 짓이 코인 같은 거 만들어 또 팔아먹는 인재들도 있어요. 그래야 이게 달러를 만질 수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달러를 버는 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찰총국에 들어가면 달러가 없어요. 아무리 국방부에서 해킹해 와도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찰총국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실력 있는 애들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뭐야? 아버지 잘 만나서 별 달고 탁 이러면 폼 나잖아요. 그리고 노동당인도 빨리 입당할 수 있고. 그래서 폼 내기 위해서 정찰총국 들어와 있는 애들인데 수준이 한심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다 틀었던 게 북한 소행인 게 다 거짓말이냐? 아니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세계 무슨 3인이 5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기가 있나요? 저는 물론 북한이 무서워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물어보면, 근데 이게 물어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무기 있는지 안 알려줘요. 북한군이 가령 아파치 같은 거요. 이거 한번 뜨면 북한 기계화 부대는 한 개 연대 뭐 사단 작살나거든요. 한 10대만 뜨면. 그러면 북한 탱크병들한테 진격할 때 북한 저기 아파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해 주냐. 절대 아파치란 헬기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고물 탱크에다가 뭐 반응장갑 흉내를 낸 거 떠덕떠덕 붙이고 나와서 김정은이 뭐랬습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전차라고요. 근데 그 전차가 기반은 59년도에 생산된 러시아 전차 기반을 해가지고요. 이거 뭐 이 화력이 약해서 포탄으로 뚫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요즘 전차들이 워낙 장갑이 두꺼우니까 뒤에다가 또 대전차 미사일 달았어요. 그 탱크인데 대전차 미사일 가면서 그걸 발사해야 돼. 이런 고물 탱크를 끌고 나와서 김정은이 뭐래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를 만들었다고 자부심 가지라 그래요. 그럼 북한 군인들은 진짜 우리 탱크가 제일 세다 이렇게 교육받아요. 북한 비행사들 한국의 우리가 F-16, 15 뭐 이 정도의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KF-21도 만들고 심지어 스텔스 F-22 뭐 이런 것들을 북한 F-35죠.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비행사들이 뜨겠습니까? 뜨면 죽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가르쳐 주죠. 북한 비행사들 훈련하는 거 봤죠? 사진 나왔죠?
땅에서 이렇게 비행기 지고 기름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물론 그것도 할 새가 없을 거예요. 뜨면 죽는데 사거리가 우리는 뭐 한 100km 밖에서 북한 비행기를 격추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의 어떤 무기가 센지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우리 군은 세계 최강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선 도발이 일어나도 쟤들은 한국에서 포탄이 정확하게 날아오면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정확히 이쪽에 떨어지지?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북한을 쉽게 말하면 북한 애들은 모른다. 그러면 어떤 무기가 무섭겠냐? 즉 개별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무4 미사일이 제일 센 것 같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때 너무 혼나가지고 제공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폭격에 너무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폭격을 진짜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지하와 갱도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지금도 최정방 군인들도 다 갱도에 들어가 있어요. 물자 다 갱도에 걷어있습니다. 근데 현무포가 왜 무서우냐면 이 북한의 장점을 바로 최악의 단점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정확도가 뛰어난 데다가 한 발 들어가면 우리가 최고 관통력이 좋은 건 공개 안 해서 그렇지 심지어 180m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면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갱도 다 무너집니다. 그 중요한 갱도마다 한 발씩만 박아여면 북한은 그런 갱도 들어갔다 졸제 그냥 거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포가 있는 한 북한에서 북한 군인들이 혹시 본다면 빨리 갱도에서 도망쳐가지고 밖에 나오는 게 그나마 생존 확률을 훨씬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순간에 북한 전역에 모든 군사력이 무덤된다. 그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우리 위성에서 북한 갱도 있고 다 찍어놨습니다. 좌표 다 있어요. 수앗하는 건 1000발이 날아가서 무덤이 1000개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무포를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무포도 걱정해야 되지만 스텔스 F-35 같은 거 우리 이제 40기 가지고 있는데 별장에서 즐기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날아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도 북한이 경계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 국방력이 워낙 강하니까 뭐 그 외에도 뭐 이지스함도 있고 아파치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하나하나가 북한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괴물 무기죠. 그래서 뭐가 특별히 무섭다고 꼽기도 어려울 정도겠습니다. 1대1 만나면 우리 무기가 어쨌든 다 무서워요. 예.